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영상을 시청하시면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처음과 끝이 계속 이어지는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간단하면서도 쉽게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 사용한 블렌더 파일은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블렌더 버전은 4.4입니다. 처음 시작 화면입니다. 오른쪽 위에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에디터가 바뀌는데요. 이 왼쪽은 스프레드 시트 에디터인데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마우스를 둔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조인 레프트를 해서 이렇게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아래에 있는 창이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입니다. 여기서 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선택한 큐브에 대해서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그룹 인풋 노드이고 오른쪽은 그룹 아웃풋 노드입니다. 그룹 인풋과 그룹 아웃풋 노드 사이에 여러 가지 노드를 추가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 그룹 아웃풋 노드를 통과하면서 3D 뷰포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룹 인풋에 이 기본 큐브가 있는데요.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 창에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서 add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노드를 찾거나 아니면은 블렌더 add 단축키인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서치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리드라고 해서 그리드 노드를 여기다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 노드에는 오른쪽에 메시 아웃풋이 있는데요.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동그라미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룹 아웃풋 노드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룹 인풋 노드와 연결된 게 끊겼는데요. 이 노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에서 노드 위치를 바꿔주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 그리드 노드는 사이즈 XY가 있고 버티스 XY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즈 X를 키워주면은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사이즈 Y를 키우면은 같이 커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꾸고 싶으면은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아래로 당기면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10이라고 입력하면은 크기가 XY 10m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버티스 XY라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포인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뷰포트 쉐이딩을 솔리드에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버티스 X를 이렇게 키워주면은 점점 분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티스 Y를 키우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마우스를 위치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기본 값으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티스 XY는 3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X 사이즈 10m, Y 사이즈 10m, 각각의 버티스가 30인 이렇게 플레인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 각각의 포인트에 위치에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 줄 건데요.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해서 Set Position 노드를 이 사이에 위치시켜 줍니다. 이 Set Position 노드는 여기 offset 값을 이용해서 X 좌표, Y 좌표, Z 좌표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X축으로 변화를 주면은 각각의 포인트가 X축에서 원하는 만큼 오프셋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이번에는 Y축, Z축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랜덤한 변화를 줄 건데요. 이번에는 웨이브 텍스처 노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해서 웨이브 텍스처 노드를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텍스처에 이 칼라 아웃풋을 오프셋과 연결시켜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X, Y, Z 값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웨이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밴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링스로 바꿔주고 X가 아니라 스페리컬로 바꿔주면은 원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스케일이 5로 되어 있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채 이 값을 점점 작게 만들어서 0.1, 0.2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원 형태로 물결이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정확하게 Z축으로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웨이브 텍스처에서 나온 출력 칼라 값이 이 set 포지션 노드의 오프셋과 연결되는데 아까 전에 이 set 포지션 노드의 오프셋은 X, Y, Z 값이 있었습니다. X로도 바뀌고 Y로도 바뀌고 Z로도 바뀌어서 이렇게 살짝 모양이 이상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Z축으로만 오프셋을 주고 싶으면은 이 사이에 다른 노드를 하나 추가해 줘야 됩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에서 Combine X, Y, Z 노드를 이 사이에 추가시켜 줍니다. 지금 기본 연결이 칼라가 X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Z축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웨이브 텍스처의 이 칼라 아웃풋은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값이 현재 Z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Combine X, Y, Z 노드를 통과하면서 X 값은 0, Y 값은 0, Z 값은 이 웨이브 텍스처에 생성된 칼라 값이 들어가서 이 set 포지션 노드의 오프셋과 연결됐을 때 이렇게 Z축으로만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웨이브 텍스처의 벡터 아래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바꿔보면서 어떠한 특징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케일 값을 0으로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스케일 값을 0.1로 하면은 이런 형태로 바뀐 걸 볼 수 있고 이번에는 0.2 다시 0.5로 바꾸면은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줌에 따라서 웨이브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케일은 다시 0.1로 해주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디스토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디스토션 값을 키워주면은 원래 형태에서 점점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Z축으로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이 디스토션 값은 100으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Z축으로 변화를 줬으면은 이번에는 각각의 포인트에 새로운 인스턴스를 추가해서 움직임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A를 눌러서 서치에서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이 사이에 추가시켜 줍니다. 이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는 입력으로 들어온 포인트 위치에 다른 입력으로 들어온 인스턴스를 위치시키는 노드입니다. 현재 포인트 입력은 들어왔는데 인스턴스 입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인스턴스가 들어가는지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3D 뷰포트 창에서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메시에서 큐브를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뷰포트 쉐이딩은 다시 솔리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큐브가 추가되는데 아래 지오메트리 노드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했었던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핀들을 체크해 주면은 이렇게 새로 추가한 큐브를 선택하더라도 이 지오메트리 에디터 창이 닫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취 Y를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추가시켜 줄 건데요. 여기서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에서 오브젝트 인포 노드를 이 사이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포 노드에 어떤 오브젝트를 이용할지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방금 추가했었던 큐브 001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아웃풋을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인스턴스 입력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set 포지션 노드에 의해 생성된 각각의 포인트에 이렇게 입력으로 연결한 큐브 오브젝트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크기가 커가지고 다 겹쳐서 나타나는데요. 크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아래로 내린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은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값은 0.15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각각의 포인트 위치에 큐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큐브의 크기가 동일한데요.
이 크기도 랜덤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일 값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번에 사용할 노드는 노이즈 텍스처 노드입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에서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팩터 값을 스케일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랜덤하게 다시 바뀌었는데요. 이 크기를 컨트롤하고 싶으면은 이 사이에 다른 노드를 하나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에서 이번에는 컬러 램프 노드를 이 사이에 추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이즈 텍스처에서 팩터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요. 이 컬러 램프는 두 개의 슬라이드 사이에서 색깔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0에 해당돼서 이 검은색 비율이 커지면은 이 스케일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흰색은 크기 1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이 넓어질수록 이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이즈 텍스처를 통과하면서 너무 크기가 랜덤하게 바뀌었는데요. 이 컬러 램프의 이 검은색과 흰색 핸들을 조절해서 뭔가 모양을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컬러 램프의 검은색 핸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색깔을 완전 검은색에서 살짝 회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하얀색 핸들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색깔 부분을 선택해서 살짝 어둡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확하게 웨이브 형태를 보고 싶으면은 이 웨이브 텍스처에서 이 디스토션 값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100까지 키웠었는데 이 값을 점점 내려서 0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살짝 웨이브 형태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페이지 오프셋 값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금 더 바꿔주고 싶으면은 여기 컬러 램프에서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면은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 설정이 됐으면은 루프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웨이브 텍스처의 크기를 살짝 키워서 아래 페이지 오프셋이 보이도록 해줍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타임라인 에디터 창을 살짝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1이 아니라 프레임 0으로 간 다음에 이 페이지 오프셋 값에 0을 입력해주고 알파벳 I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해줍니다. 키프레임이 추가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프레임인 250으로 간 다음에 이 페이지 오프셋을 파이 곱하기 짝수로 바꿔줍니다. 이 파이 곱하기 짝수가 의미하는 것은 360도인데요. 이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360도마다 같은 값이 나타납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여기 0과 같은 값을 입력해 주기 위해서는 파이 곱하기 짝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알파벳 I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마지막 250 프레임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으로 왔을 때 같은 값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루프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멈춘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로 나왔습니다. 아까 추가했던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모디파이어를 선택해서 Add 모디파이어에서 Generate 베벨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어마운트는 0.1m 그대로 두고 세그멘트 값만 5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쉐이드 스무스 기능을 적용하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큐브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웨이브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큐브의 크기도 노이즈 텍스처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변하는 속도를 조절해주고 싶으면은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멈춘 다음에 여기 250 프레임일 때 아까는 파이 곱하기 2였는데 이번에는 파이 곱하기 4를 하고 엔터를 눌러준 다음에 알파벳 I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해주면은 아까보다 2배 빠르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라이팅을 적용하고 카메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넘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 뷰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최종 렌더링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줍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멈춘 다음에 그림자가 잘 표현되도록 바닥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르고 메쉬에서 플레인을 하나 추가해 준 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바닥면을 만들어 주고 이동 단축키 GZ를 눌러서 아래로 움직여 줍니다. 다시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크기를 훨씬 키워줬습니다. 다시 넘패드 0을 눌러서 이렇게 카메라 뷰로 가줍니다. 카메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카메라 위치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크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카메라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최종 카메라에는 이런 장면이 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없어서 너무 밋밋한데요. 아까 추가했던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머티리얼 프로퍼티스에 가서 뉴 버튼을 누르고 이 베이스 컬러는 원하는 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러프니스 값은 0.1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바닥면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브라우즈 머티리얼을 선택해서 방금 추가했던 큐브와 동일한 머티리얼 001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최종 애니메이션이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영상으로 렌더링을 할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아웃풋 프로퍼티스에 간 다음에 레졸루션은 기본 값인 1920에 1080으로 두고 프레임 레이트만 24fps에서 30fps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폴더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 accept를 눌러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했으면은 accept를 눌러줍니다. 파일 포맷은 기본값인 png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렌더 프로퍼티스에 가서 제일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 컬러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뷰 트랜스포메이션이 기본이 AGX인데 필드믹으로 바꿔주고 룩은 기본값이 논인데 하이 컨트라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라이트를 선택해서 여기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간 다음에 기본이 지금 포인트 라이트의 1000W입니다. 에어리어 라이트로 바꿔주고 이 파워는 500W로 살짝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프가 렉탱글인데 디스크로 바꿔주고 이 스프레드가 기본값이 180인데 35도로 해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이 값은 70도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단축키 R을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지점으로 조명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파워가 센 것 같아서 200W로 낮춰줬습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프레드 값도 살짝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00도로 해줬습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멈춘 다음에 우선은 프레임 하나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렌더 프로퍼티스는 렌더 엔진이 사이클스이고 GPU 컴퓨트, 뷰포트 샘플링은 64, 렌더 샘플링은 256입니다.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 지금 프레임 하나 렌더링 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5.46초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 애니메이션 선택하면은 이제 프레임 1부터 프레임 250까지 렌더링 되면서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오메트리 노드의 루프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봤습니다. 블렌더 지오메트리를 이용한 모션 그래픽 강의도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